안녕하세요. 쓰다몽더 시스토리 키담입니다. 자, 오늘은 후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후한은 외척 세력과 환관 세력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이 많았던 나라이지요. 엄청난 권력을 진 태후로 섭정을 했던 등태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이야기에는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황태자비를 간택하기 위해 여러 가문의 교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동갑이었던 음시와 등수는 화제의 황태자비 후보에 올랐는데, 음시는 광무제 유수의 황후였던 음녀화의 일가였고, 등수의 할아버지는 또 한나라 개국공신인 태부 등후이고 아버지는 등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가문의 여식이었던 거죠. 등수가 이 황태자 후보였을 때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가 손으로 하늘을 만졌는데 푸른 하늘에서 젖이 내려와 그 젖을 마셨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늘을 만지는 꿈은 요나라 임금이 제왕이 오를 때 꾼 꿈이고, 또 하늘에 올라가 음식을 먹는 꿈을 꾸고 탕왕이 상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꿈은 필시 제왕이 될 징조가 보이는 좋은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관상가들은 등수의 얼굴을 보고 탕 임금처럼 천하를 다스릴 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자비가 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건가요? 여튼 귀한 상이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수의 아버지 등훈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등수는 3년간 부친상을 지내야 해서 태자비 후보에서 빠지게 되죠. 자, 그러는 사이 음시 일가에서 계속 손을 써 음시가 태자비가 되고, 또 이후 하제가 황제가 되었으니 당연히 음시는 음황후가 된 겁니다. 음황후는 굉장히 미모가 또 뛰어나서 화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태자비가 되고 황후가 될 기회를 놓친 등수 일가와 등수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지만 다시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등수가 후궁으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자, 서기 95년 15살의 등수가 입궁을 하는데요. 등수가 입궁하는 날 그녀의 뛰어난 미모는 자중을 압도했고, 모든 사람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미모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사실 등수는 이렇게 아름답기도 했지만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12살에 시경 논어를 읽고 이해를 했다고 하니 머리가 아주 좋은 여인이었던 거죠. 당시 여인들은 바느질을 배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거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죽은 등수의 아버지 등훈도 아이고 요 녀석 진짜 똑똑하네 하면서 이 등수와 함께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논하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딸을 예뻐했다고 해요. 이런 등수인 만큼 나 예쁘고 똑똑해. 그러니까 그깟 3년의 공백쯤은 충분히 메울 자신이 있어. 이렇게 예쁜 나를 황제는 무조건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태자비 자리를 놓쳤지만 이제 입궁만 하면 자신의 운명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제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된 등수. 당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등수이니 화제는 오 예뻐 하며 등수에게 퐁당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화제는 등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담한 모습의 음황후도 좋고, 날씬하고 음황후와 다른 매력을 가진 등수도 좋고, 또 다른 여인들도 좋고 이러면서 예쁜 여인들이 곁에 있으니 그저 좋기만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질투, 암투 이런 데는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런 등수가 딱 입궁을 한 이후에 음황후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등수가 워낙 예쁘니까 당연히 자신의 라이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화구가 된 음황후는 이 굴러들어온 돌 등수가 고울 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후궁전에 있는 후궁들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왔으니
곱지 않은 건 뭐 당연지사였을 거예요. 콧대가 높아지기 전 지금 꺾어야 돼. 굴러온 돌이 어디서? 등수는 이 분위기 뭐지? 당황합니다. 입궁 전에는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막 분위기니까 이게 적응이 처음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엄청 당황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라며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등수는 5살 때 자기를 굉장히 예뻐했던 할머니가 손수 머리를 잘라준 적이 있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이렇게 앞머리를 자르다가 이 등수 이마를 찔러서 피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다 자를 때까지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아팠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파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일화를 보면 아픈 거 꽤나 잘 참고 인내심도 강한 뭐 이런 여인임은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후궁 너희들 그렇게 나온다면 다 상대해 주겠다. 하지만 지금은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누구보다 존귀해질 수 있다. 등수는 이때부터 자주 아픕니다. 실제로 아팠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황제가 침소에 들 때마다 폐하, 제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폐하를 모실 수 없어요. 대신 뭐 땡땡 후궁에게 가시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다른 후궁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뭐 또 다른 후궁이나 뭐 미인을 화제에게 직접 뭐 골라서 보내는 뭐 이런 일을 하기도 해요. 화제는 이렇게 등수가 자기를 조금 뭐 멀리하려고 하고 또 음황우만 나타나면 막 눈치 보면서 몸을 낮추고 이러니까 음황우가 등수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실제로 음황우가 이 등수를 좀 등수에게 까칠하게 대하기도 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이 등수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면 또 마음도 가는 법. 음황우도 좋고 등수도 좋고 다른 여인도 좋고 뭐 이러던 화제의 마음이 등수에게로 확 쏠립니다. 자, 여자의 직감은 엄청난 거 아시죠? 음황우도 직감적으로 이걸 알게 되죠. 이게 날 넘어서려고 해. 등수 이걸 가만두지 않을 때다. 음황우는 이 이성의 끈을 놓고 막 물건 던지고 등수 욕하고 궁녀 괴롭히고 마음속 분노를 마음껏 분출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 나쁜 쪽으로 만들고 맙니다. 악랄한 황후의 이미지는 이렇게 확고해지고 그럴수록 화제는 음황우 못됐어 하며 음황우를 팽하고 등수를 더 감싸게 되죠. 그러던 중 20살 이 젊은 나이의 화제가 갑자기 병이 들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오게 됐어요. 등수는 폐하 어서 나오셔야죠. 폐하 없인 저 못 살아요. 흑흑흑 하며 밤낮으로 화제 옆에서 병수발을 듭니다. 음황우도 이 화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는데 화제는 음황우를 들이지 않아요. 황후가 왔는데 황후를 들이지도 않아? 두고 봐. 이 황제가 죽으면 저 등수 일가의 씨를 말려버릴 테다. 자, 이렇게 화를 내는 황후의 말은 결국 등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등수도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나 화제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일가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또 쇼맨십을 보여줄 때가 왔군. 등수는 연극 한 편을 준비합니다. 황후마마 용서해주세요. 평생 황후마마를 공경하고 언행을 조심해 왔는데 제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또 황후마마 심경을 어지럽혔네요. 제가 죽을 테니 제 가족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등수는 훤한 대낮에 말려줄 사람 많을 때 사람들 앞에서 독약을 마시려고 해요.
당연히 궁녀들 달려오고 말리고 난리가 났겠죠. 자, 이런 와중에 드라마틱하게도 화재가 병을 털고 일어납니다. 소란이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냐? 음황후께서 황후폐하가 돌아가실 줄 알고 등기인을 독살하려고 했어요. 등기인이 여태우 앞에 척부인처럼 애처롭게 우시는데 얼마나 불쌍하던지. 여기서 등기인은 등수의 품계가 귀인이어서 부르는 있는 말이죠. 자, 이게 뭐 와전된 말이긴 하지만 뭐 요렇게 알아들은 화재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한 등수를,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이 여자 등수를, 그 여인을 괴롭히는 사악한 음황후, 내가 용서치 않으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음황후의 할머니 등주가 자신의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 황제에게 저주를 퍼붓는 무고를 했다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아, 내가 아픈 게 다 그 무고 때문이로군. 나를 죽이고 등수를 해치려고 했단 말이지. 화재는 음시일가를 잡아다가 혹독하게 조사를 합니다. 등주의 딸 등봉, 등이, 또 음황후의 동생 음보를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했고, 결국 음황후와 모의해서 황제를 저주했다는 자백을 받게 됩니다. 화재는 즉시 음황후를 폐위해 동궁에 유폐시켰고, 분노와 두려움으로 나날을 보내던 음황후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음시일가는 줄줄이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가서 집안이 폭망하게 됐던 거죠. 결국 등수와 음황후의 소리 없는 전쟁은 등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네요.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새도 없이 이번엔 등수가 병에 걸려요. 사실 음황후의 할머니 등주는 등씨가문 출신이에요. 등수의 어머니는 음씨가문 출신이에요. 두 가문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 암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 하더라도 막 친척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음황후가 폐위될 때 음황후를 용서해달라면서 사실 등수가 화제에게 애원을 했을 정도였고요. 다음 황후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돼서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뭐 축하하고 아부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황후 책봉이 논의될 때도 저 황후 안 할래요 하면서 거절하고 병에 들었던 겁니다. 한 석 달이 넘게 우울해하면서 힘들어하니까 이대로 둘 수 없어 등수야 제발 털고 일어나 하며 화재가 등수를 황후에 책봉했고 등수는 입궁한 지 5년 만에 황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황후가 된 등수, 내가 방심하면 난 또 음황후처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했던지 자신의 외척 세력들이 득세하는 걸 경계하고 뇌물 이런 거 바치지 마 하며 뇌물 바치는 관습도 개선을 해서 황후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게 살 줄 알았는데 황후가 된 지 5년 되던 해에 서기 105년 화재가 27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황제는 죽었고 화재의 아이들은 아직 어렸어요. 첫째 유승은 8살, 둘째 유룡이 채 10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러니 조정 대신들은 오호 이제 우리 시대인가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가 한번 하며 슬슬 머리를 듭니다. 꽃 같은 나이 24살의 과부가 된 등수, 황후가 된 후에 감추고 있던 그 파이트 정신을 다시 되살리죠. 너희들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일단 이 황위 자리를 첫째 아들이 아니라 100일 된 둘째 아들 유룡에게 넘깁니다. 유승이 몸이 약해 황제가 될 수 없다 하며 유룡을 황제로 세워 유룡은 상제가 되고 등수는 스스로 섭정태후가 된 거죠. 이제 태후가 되었으니 등태후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태후는 스스로 짐이라고 칭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역시 믿을 건 가족밖에 없어! 하며 황후 시절에는 견제했던 외척 세력, 그러니까 등씨 일가들을 주요 관직에 앉히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핵심이 된 것은 큰오빠 등줄인데요. 상체와 차기 장군이 되어서 백간의 수장이 되고 병권도 잡게 되죠. 그리고 동생 등리도 호분 중량장이 되어 등줄과 함께 군을 통솔하게 됩니다. 등홍과 등창은 시중이 되어서 이렇게 레이더를 세우고 다른 대신들을 감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황제 여인으로 사랑만 받고 지냈던 이 등태우는 굉장히 놀라운 정치 수완으로 조정 대신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등태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사실 그 전부터 외척과 환관들이 돌아가며 후한의 권력을 장악해서 정말 문란하고 부패해 있는 상태였고 국고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국경지대는 계속 외적들이 침략을 해서 불안한 상태였고 전국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우박 떨어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죠. 이에 등태우가 조령을 발표하는데 지금 허례허식할 때 아니다. 태간, 도간 다 줄이고 황제의 마차와 의복, 황제에게 올리는 산의 진미, 화려한 장식품 다 줄여라. 이렇게 해서 황제에게 드는 비용이 연 2만이면 수천으로 줄게 되었고요. 또 각 군과 본국으로 내리는 곡물도 절반 이상 줄이고 황제의 사냥터의 매와 개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특별 사면하는데 자신과 이 파이트해서 졌던 음시 일가, 남은 일가들을 사면해서 평민으로 만들어주고 또 금과 비단을 내려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 진짜 가책을 좀 많이 느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어린 황제의 상제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 이걸 어째요? 이제 남은 아들 유승이 다음 황위를 물려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등태우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화제의 형제이자 과거 태자 자리에서 폐위되었던 유경의 13살 난 아들 유호를 황제 자리에 앉힙니다. 그가 안제예요. 안제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당연히 등태우가 계속 섭정을 했는데요. 등태우의 정치는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세금 삭감, 난민 구제 정책을 펼쳐서 백성을 보살피고 흉노족을 몰아내서 병주, 안주, 양주 지역을 안정시켜서 몇 년간 전쟁 없이 안정이 되게끔 만들었죠. 이렇게 하니까 나라 경제도 차츰 회복이 되고 또 나라도 안정을 되찾아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외척 세력들이 정계에 진출해 있긴 했지만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단도리를 하고 또 환관들이 설치지 못하게 힘으로 꾹꾹 누릅니다. 등태우는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다지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안제가 막 황제가 되었을 때 조정 대신들이 왜 안제냐, 유승이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해? 라며 불만을 품고 정변을 모의했다가 진압당해서 모조리 제거된 일도 있었고요. 등태우 동생 등강이 이제 안제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권력 넘겨주자 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런 괘씸한 이러면서 처벌되었고요. 또 두근도 그렇게 말했다가 자루에 갇혀 죽도록 얻어맞고 성 밖에 버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제가 27살이 될 때까지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길을 펼 수도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등태우는 안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황제가 그따위로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계속 책망을 해요. 그러니 안제도 불만이 생겼겠죠? 자신이 황제인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자기가 또 황제가 된 것처럼 다른 또 황족을 데려다가 황제 자리에 앉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불안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등태우가 41세의 나이로 병이 들어
사망하게 된 거죠. 사실 정치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정치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등태우는 화재와 함께 순능에 합장되어 백성들을 편안하고 기쁘게 한 공로가 있어 화희황후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자, 등태우가 죽자 남은 등태우 일가가 안제를 폐위시키려고 한다라는 어떤 밀고가 들어오는데, 안제는 바로 이 등태우 일가들을 모두 죽이거나 평민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등줄도 나후로 강등돼서 성 밖으로 쫓겨났고 등방의 가족들도 유배를 갔죠. 등태우가 죽은 지 2달도 안 돼서 이 등태우 일가들은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안제는 환관 이윤을 중상시로 승진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황후인 염황후의 오빠 염현에게 금군을 맡겨요. 그러니까 환관이랑 외척이랑 공동으로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나름의 권력 분산 같은 걸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또 이 안제가 32살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됐고, 염황후와 염현이 소제를 황위로 올리는데, 소제는 즉위 200일 만에 또 사망해 버려요. 그리고 이후 후한은 환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후궁으로 입궁해서 황후의 자리에 올랐고, 또 태후로 섭정을 했던 등수 화희황후죠. 물론 성인이 된 황제를 제쳐두고 섭정을 한 건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녀의 정치 행보가 꽤 훌륭했음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한은 이후 계속된 환관과 외척의 싸움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